루마니아에서 개최된 흑해방위 및 항공우주 국제전시회 브스더는 현대로템의 K2 전차가 단연 돋보이며 국제방산시장에서 한국 무기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열렸으며 최신 방위산업 기술과 첨단 무기체계를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중요한 무대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K2 흑표 전차는 방문객과 군 관계자들의 시선을 압도하며 동유럽 방산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시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데 루마니아가 2024년 K2 전차의 실사격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한국산 전차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한 상황에서 브스더 전시회는 동유럽 전역에 한국 방산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전략적 무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지난해 말 의회에 주력 전차 200대와 파생형 1대 도입을 위한 대규모 사업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업 규모는 약 11조 4천억 원에 달하며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가 K2 전차라는 점은 한국 방산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루마니아가 한국산 K2 전차를 선택하는 데는 단순한 성능 평가를 넘어 동유럽 지역의 특수한 지형과 인프라 조건에 최적화된 전차라는 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동유럽은 노후된 도로와 교량, 중량 제한이 심한 교통 인프라 환경이 많아 무거운 전차 운용에 제약이 많은데 K2 전차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중량과 강력한 엔진, 반능동 유압식 현수 장치를 갖춰 이러한 환경에서도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최근 미국이 유럽 내 군사 전략을 재검토하며 폴란드에 약 4만 명 규모의 미군기가 여단 순환 배치 계획을 돌연 취소한 가운데 폴란드 현지에서는 한국산 무기들의 존재감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1차 계약으로 180대의 K2 전차를 도입해 실전 배치했으며 최근 공개된 시가지 전투훈련 영상에서는 K2 전차가 장애물을 밟고 지나가는 탁월한 기동성과 파워를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현지 반응은 미국의 소극적 움직임과는 대조적으로 한국 무기가 실질적 전력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글로벌 군사 전문 매체인 내셔널 시큐리티는 나토와 러시아 간 군사 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특히 폴란드와 러시아 동맹국인 벨라루스 간 긴장이 언제든지 무력 충돌로 비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긴박한 안보 환경 속에서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폴란드군의 핵심 생존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내셔널 시큐리티는 2020년 말까지 폴란드가 주력 전차 1100대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이 합친 전차 수량을 능가하는 규모라면서 한국 무기의 유럽 내 영향력이 얼마나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스더 전시회 현장에서는 현대로템 부스가 관람객과 군 관계자들로 항상 붐볐으며 루마니아 국방 관계자들도 직접 방문해 K2 전차의 세부 성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서유럽 국가들이 운용하는 독일 레오파르트, 미국 에이브람스, 영국 챌린저 등 세계적인 전차들이 즐비한 가운데도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K2 전차에 집중하는 것은 바로 동유럽 특유의 인프라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동유럽은 낡고 중량 제한이 심한 도로와 교량이 많아 지나치게 무거운 전차는 작전 수행에 큰 제약이 따릅니다. K2 전차는 약 55톤대의 중량으로 상대적으로 가벼우면서도 1500마력급 엔진과 첨단 현수 장치 덕분에 낡은 교량과 제한된 도로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어 지형과 인프라에 최적화된 전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르메니아가 폴란드산 K2 전차 구매에 강한 관심을 보이며 K2 전차가 동유럽을 넘어 새로운 시장 개척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방산 전문 매체 오브론니는 최근 아르메니아와 폴란드 국방부 장관 간 바르샤바 회담 소식을 전하며 양국이 연합 군사훈련과 무기 구매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아르메니아는 K2 전차에 큰 관심을 표명했으며 폴란드는 자국의 부마르 와베디 공장에서 생산 중인 폴란드형 K2PL 전차를 활용해 아르메니아에 수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르메니아가 우선 50대 구매를 시작으로 추가 도입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아르메니아는 국토의 약 86%가 산악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뛰어난 기동성과 험준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한 K2 전차의 반능동 유압식 현수 장치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2020년 아제르바이잔과의 전쟁에서 드론과 자폭 미사일 공격으로 기존 전차들이 상부 관통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아르메니아는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하거나 교란할 수 있는 K2 전차의 능동 방어 체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산악 지형의 특성상 적의 은폐 위치를 정확히 탐지하여 타격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 역시 아르메니아군 전력 보강의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브스더에서 K2 전차가 가장 큰 강점으로 가벼운 중량과 뛰어난 기동성을 꼽았습니다. 이 매체는 K2가 서방 주요 전차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중량 덕분에 오래된 교량과 중량 제한이 심한 도로가 많은 동유럽 인프라 환경에서 원활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동유럽 국가들이 서유럽에 비해 열악한 인프라 환경을 갖고 있음을 반영한 현실적인 평가입니다. 이번 브스더 전시회에서는 K2 전차뿐 아니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선보인 차세대 무인 지상 차량들도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증한 유럽 내 무인 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럽 전투 전술이 화력 증강뿐 아니라 병력 피해 최소화를 위해 무인 체계가 위험 지역 임무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 한국의 무인 차량 기술이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시회 이전 부쿠레슈티 인근 슈트야의 전술훈련장에서는 한화의 차륜형 장갑차 타이군과 궤도형 무인지 상차량 그트, 그리고 무인지 상차량 테미스가 실전 투입되어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트와 테미스는 위험 지역에 선행 투입되어 드론과 연계한 정찰 및 감시 임무를 수행했고, 타이군 장갑차는 병력 수송과 화력 지원을 담당하며 무인 유인 체계 간 협력 전투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대로템과 한화 등 한국 방산업체들은 K2 전차, K9 자주포 등 전통적 주력 전력뿐 아니라 무인 체계 분야에서도 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상 전력뿐 아니라 항공 및 방공 분야에서도 한국 무기 체계의 전략적 도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브스더 전시회를 계기로 루마니아가 한국산 전투기 F-4C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루마니아는 노후한 F-16 전투기를 장기적으로 미국산 F-35 스텔스 전투기로 대체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나 조종사 양성과 전환 훈련 체계의 공백으로 인해 한국산 파-50 경공격기가 대안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루마니아가 폴란드에 이어 한국 무기 체계를 대규모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브스더 2016 전시회 현장에서는 루마니아 국방참모총장 거르기타 블라드 대장이 한국 통합부스를 방문해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로부터 기체 운영 개념과 조종사 전환 훈련 체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받았습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이 과거 미국, 러시아, 독일 등 선진국의 기술을 배우던 수준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더불어 최근 에스토니아가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를 추가 도입하는 등 한국 방산의 유럽 내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매체 엑스퍼트 디지털은 독일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배경을 집중 분석하며 제자가 스승을 넘어설 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과 독일 방산 산업의 명암을 비교했습니다. 전통 제조업 강국 독일이 관료주의와 이념 논쟁에 발목 잡혀 쇠퇴하는 반면 한국은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무기 개발과 생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방산 산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독일은 과거 제조 DNA를 점차 상실하며 느린 승인 절차와 관료주의에 발목 잡히는 반면 한국은 폴란드와 137억 달러 계약 체결 직후 즉시 공장 증설과 양산 체제 구축에 돌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을 국가 생존의 핵심 자산으로 간주하며 저출산 위기조차 AI, 드론, 로봇 등 첨단 기술과 접목해 혁신의 기회로 삼화방산 분야의 미래 경쟁력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도 한국산 방공 시스템 천군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UAE에서 천군가 이란발 위협을 성공적으로 요격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방공 시스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타르와 쿠웨이트가 곧 한국과 천궁 도입 계약을 체결할 전망입니다. 천궁은 패트리어트 시스템 대비 훨씬 우수한 가성비와 성능을 자랑하며 중동뿐 아니라 아시아, 유럽, 남미 국가들로부터도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의 한 지상파 방송국 스튜디오에서는 이라크 방공 안보 전문가가 생방송에서 자국 정부와 의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는 천궁의 탁월한 성능이 UAE에서 입증된 이후 이라크가 수년간의 협상과 예산 문제로 도입을 지연시키면서
다른 국가들의 시장을 내준 데 따른 분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라크는 2022년 대한민국과 28억 달러 규모의 천궁 8개 포대 도입 계약을 맺었으나 정부와 의회 간 가격 협상 지연으로 아직 단 한 대도 인도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카타르는 가격 협상 없이 즉시 계약과 자금 집행을 완료해 천궁을 선제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이라크 내 안보 전문가는 우리가 먼저 주문했는데 의회가 예산 문제로 미루는 사이 카타르가 와서 우리 것을 사갔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의회가 연간 4억 달러 예산 중 3억 달러를 F-16 유지 보수 비용했으며 방공 시스템 구매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중동 국가들은 수십억 달러 현금을 보유하고 현장 구매를 즉시 진행하며 한국 무기의 가성비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천궁 방공망은 고성능 요격 능력과 경제성을 겸비해 패트리어트 대비 약 3분의 1 가격에 불과하면서도 미사일과 드론 위협에 대해 96% 이상의 명중률을 기록해 전 세계 방공 시스템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최근 UAE 바카라 원전 방어 작전에서 성공적으로 드론을 요격해 국가 핵심 시설을 보호한 사례는 그 우수성을 단적으로 입증합니다. 결국 한국 방산 기술은 유럽과 중동을 포함한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신뢰도와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계는 단순 제조 강국을 넘어 혁신과 전략적 산업 철학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한국 방위 산업의 도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천궁 방공 시스템 등은 향후 국제 방위 산업 지형을 재편할 핵심 전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국가별 특수 환경과 전략적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무기 체계로서 각국 군사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방산 시장과 외교 안보 현장에서 한국 무기의 위상은 전례 없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국산 방공 시스템 천궁 포대 도입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무기 성능 우수성뿐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 신속한 납기, 그리고 높은 신뢰성이 동시에 충족된 결과입니다.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계와 비교할 때 한국산 천궁은 도입 및 유지 비용, 복잡한 운영체계, 긴 납기 일정 등에서 중동 국가들이 느꼈던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예산 제약이 심한 중동 국가들에겐 고성능을 유지하면서도 비용 절감이 가능한 천궁의 경제성이 결정적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천궁은 적 미사일을 직접 타격해 파괴하는 첨단 히트-투킬 기술과 다방향 동시 대응이 가능한 콜드론칭 기술을 탑재해 현대 전장에서 필수적인 방어 능력을 제공합니다. 한국 방산업체의 납기 준수 능력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무기 생산 계획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이는 긴급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미국 패트리어트 도입 시 겪었던 지연과 불확실성에 비해 한국산 무기는 빠른 생산과 납품으로 신속한 전력화를 가능케 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결합되면서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등 주요 중동 국가들은 한국 무기 가격 협상을 시도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신뢰와 수요가 견고해졌습니다. 더 나아가 중동 국가들 간 천궁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으며 최근 유럽 중립국 스위스가 천궁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위스는 기존 미국산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7년 이상 납품 지연과 비용 증가 문제에 직면해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한국의 대체 방안 정보를 요청하며 다각도의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독일 제품이 탄도탄 방어 성능이 부족하고 이스라엘 무기는 현 전쟁 상황으로 안정적 공급이 불투명하며 프랑스 제품은 가격과 조달 속도 면에서 한계를 보여 한국산 천궁가 가장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상한다고 평가합니다. 이에 따라 LIG넥스원은 생산량을 2배로 늘리는 증산 계획에 착수해 이미 확보한 주문과 추가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산 무기는 중동뿐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도 빠르게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이는 무기를 먼저 주문하는 국가가 전쟁과 안보 위기에서 승리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의 우수한 가성비, 세계 최고 수준 성능, 신속한 납기는 타국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입니다. 한편 최근 미국 육군대학원 학술지 파라미터스에 실린 런던 킹스칼리지 벤츠 네스 부교수의 논문은 앞으로 대규모 화력전이 점차 사라질 것이라 전망하며 지난 20년간 유럽 강대국들이 치명적인 전력 공백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공백은 약 7조 원 규모이며 이를 메우기 위해 한국산 K9 자주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 무기 성능 평가를 넘어
한국 방산이 세계 군사 전략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군사 외교적 위상 강화는 최근 중동과 유럽에서 벌어진 중대한 외교 안보 사건과도 맞물립니다.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 9호 선단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무력 억류되고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 2명이 납치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비인도적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며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놀랍게도 대통령의 단호한 발언 직후 이스라엘 정부는 한국인들을 별도의 구금시설에 보내지 않고 곧바로 석방의 본국으로 귀환시켰으며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사과를 전하고 양국 관계 악화를 피하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한국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에 굴복한 배경에는 현재 세계 무기 시장을 뒤흔드는 한국의 군사적 위상과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외에서는 역대급 외교 성과라는 평가가 쏟아졌고 한 네티즌은 나라가 강해지고 목소리를 내는 법을 알면 이렇게 처리된다며 한국의 국가 위상과 리더십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산 무기 체계는 뛰어난 성능과 경제성, 납기 준수 능력으로 중동과 유럽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이는 국가 외교 및 안보 역량 강화로도 연결되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며 이는 단순 무기 수출을 넘어 한국이 세계 안보 지형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